안녕하세요. 성태현 김 소장입니다. 자, 제가 오후에 HLB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HLB 오늘 뭐 흐름 자체는 견조합니다. 전일 대비 3.34% 이상 상승을 하면서 일단은 차트적으로는 41선을 일단 터치를 하고 윗꼬리가 좀 내려왔긴 했습니다만 이 차트로 봤을 때는 하한 구간에서 이 5일선 보이시죠? 5일선에서 차트들이 다시 한번 상방으로 올라가는 자리에서 보통 이런 자리에서 41선만 빠르게 극복을 해준다면 차트적으로는 다시 한번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일단 오늘 저는요 뭐에 집중을 했냐면 HLB 나온 기사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었습니다. 이전에 HLB 진양곤 회장이 HLB 컨퍼런스 HLB 그룹 컨퍼런스가 있었죠. 해당 연설에서 올해 그러니까 5월 달까지는 일단은 FDA에 다시 한번 재승인 심사를 집어넣기로 했었는데 이제 뭐 남으면 사실 내일장 거의 2, 3일밖에 안 남아 있죠. 그런데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 HLB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HLB 관련 기사들을 봐도 지금 이 뭐 5월달 이번 달 무산됐다는 기사는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능성은 뭐 이틀 후에 나오나 6월달 초에 나오나 사실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문제는 아닌데 자 보통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 뉴스를 내보내고 나서 인위적으로 좀 털거나 또는 인위적으로 올리는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늘 관련 기사가 HLB 세 번째 FDA 도전 어디 왔나? 5월 재신청 목표는 무산. 일단 내용 자체는 읽어보면 틀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목만 봐서는 어떤 기분이 드세요, 여러분들? 살짝 무산됐다 뭔가 좀 부정적인 얘기라고 좀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그죠?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 이런 기사들이 나올 때 물론 이게 가짜 기사라는 건 아닙니다. 이 뉘앙스 자체가 그래요. 근데 이런 기사들이 나올 때 이 오전에 외인들이 이게 아침 8시 거였거든요. 외인들이 일부 금액들을 매도 물량들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분봉 차트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침장에서 일단 외인들 매도 물량 나오면서 다시 한번 고점을 주죠. 56,700원을 9시 5분에 정규장에서 주는데 6.41%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HLB 오전에 못 보신 분들은 6%까지 올라갔다고 사실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6.47%까지 갔다가 대량의 거래량들 다시 한번 나왔죠. 매집봉들이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인들이 팔고 개인들이 많이 샀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재 실시간 수급 종합 화면을 같이 이제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아침에 외인들이 한 4억 정도 일부 금액들 뺐다가 오후에 44억 정도 지금 전향이 되어 있죠. 결과적으로 약간 이런 것들을 전략이라고 좀 표현하기는 오고 꼼수라고 하는데 지금 JP모건 서울이라든지 또는 골드만삭스가 아침 정규장 시작하고 나서 강력하게 매집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뭐 거래량 따라서 이 거래량에 따라서 강력하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럼 일부 이 메릴린치라든지 좀 단기성 자금으로 일부 출회 물량들을 나오게 한 뒤에 골드만삭스나 JP모건에서 매집을 이어갔는데 부정적인 기사가 나왔는데도 매집을 이어갔다는 것은 역으로 따지면 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되려 FDA 관련해서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로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저도 15년 동안 증권업회에 있으면서 뉴스가 나올 때 사실 이런 세력들은요 뉴스 기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 많이 가져가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오늘의 뉴스는 되려 대형 재료가 나오기 전에 사실 이런 뭐 인위적인 가짜 뉴스보다는 인위적인 뉴스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 FDA 사실 FDA 이 재심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FDA 승인이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HLB 좀 아시는 분들, 좀 오래된 주주분들 아시겠지만 이전에 FDA에서 우리 1차 몰이 떨어졌을 때 한번 주가가 하방 흔적을 강하게 줬었죠. 좀 더 길게 뺄게요. 자, 작년 5월이었습니다. 하방 압력을 줬었죠. 그 뒤에 2달 있다가 FDA 재승인에 대한 부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80에서 1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럼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나와 있고요. 특히 이 FDA 재심사 들어갔을 때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입니다. FDA 재심사 신청 들어갔을 때 또 하단에서 6만 원 부근 라인에서 8만 원 이상까지 가면서 거의 30%에서 40% 이상이 급등들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FDA 재신청 느는 거 하나 때문에 기대감이 살아나기 때문에 자 지금 이런 자리에서 사실 차트적으로는 뭔가 좀 말해주고 있거든요. 41선 터치하면서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되려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들은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동안의 HLB를 전체적으로 지켜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기사들 또 풍문들이 참 많은 종목이에요. 그만큼 세력들 매집 물량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기사 속에서도 역으로 한번 생각하는
발상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자, 다시 한번 기사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해당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제목은 좀 그렇지만 우리 HLB가 어저께 HLB 그 계열사인 HLB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어제 장중한 때 12%까지 올라갔었죠. 물론 이 미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미국 임상 3상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마무리가 되면서 6월 달에 이 결과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또 여기서 이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HLB 테라피틱스가 6월 달에 결과가 나왔을 때 바로 EMA 유럽 식품의약청이죠. 여기에 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단 이 그룹사의 재료긴 합니다만 지금 종속 관계가 HLB 모그룹과의 종속 관계가 완연하게 준비가 이미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테라피틱스의 사실 이런 이 소식들은 HLB 주가에도 분명히 영향은 줄 수 있겠죠. 거기에 FDA 재신청 완료라는 기사가 뜬금없이 빡 터지면 그대로 사실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HLB입니다. 그만큼 세력들의 이런 언론 플레이와 이 핸들링 자체가 좀 거칠어요. 그래서 저는 되려 이런 자리에서는 이 3.34% 슬쩍 올라있기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는 이러다 다시 미끄러지는 거 아닌가 주저하실 수 있겠죠. 한데 거래량도 보십시오. 현재 거래량 굉장히 박스권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 저점에서 물량 매집을 끝낸 거예요. 최종 물량 매집을. 그러면 이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투자발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이 날짜를요 4월 달로 잡지 말고요 한 3월 달 우리 그때 결제 나왔던 날이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3월 15일부터 지금까지 한 2달간 잡았습니다. 이유가 있죠. 자, 보류 떨어지고 난 다음에 추세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개인들이 915억을 담아놨습니다. 외인들이 853억을 던져냈죠. 결과적으로 최근에 이 외인들 매매 동향 보면 많이 던져냈고 이제 추세를 좀 바꿀 수 있는 시즌이기도 해요. 그러면 자, 개인들이 사실 많이 샀는데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전 고점 대비해서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43.19%가 내려와 있습니다. 2월 27일 있지 않습니까? 이 FDA 세 번째 보류됐을 때 이거 이후로는 저점 되면 53%가 빠졌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가 많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집세가 들어오기는 쉽지 않다.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보통 가지고 있는 주식이요. 한 2, 3일 정도 제가 정말 좋아했던 주식인데 2, 3일 좀 길게 잡을까요? 3, 4일 정도 빠졌다 보시면 이런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를 통한 물타기 전략들을 많이 쓰세요. 하지만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금 2달째죠.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게 거래일 따지면 28일입니다. 그럼 거의 30일 한 달 넘었던 거죠. 한 달 동안 하락 박스권에서 마이너스 43%에서 갇혀 있는데 여기서 꾸준히 HLB를 믿고 추가 매수하기가 쉽진 않다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안에서도 사실 외인들의 일부 들어온 물량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매도를 통해서 세력들은 다시 재매집을 슬금슬금 하고 있는데 차트적으로 들어올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가격 이동평균선에 대한 차트이기 때문에 가격들이 이 변하는 거를 차트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HLB 사실 이 리버세라니 관련해서 또 내일 모레 이제 학회가 있죠. ASCO 아스코학회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학회가 있죠. 아스코학회, AACR, ESMO, 유럽 종합학회.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학회, 이 아스코는 우리 HLB와도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작년 아스코학회 때 HLB가 사실 리보세럼이 갖고 있는 여러 개 관련해서 초록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올랐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자, 이것도 한번 차트 볼게요. 그냥 이왕이면. 자, 작년 6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작년 6월에 사실 이 주가가 워낙 바닥이었기도 했겠지만 이 FDA 재신청 이 부분도 중요했지만 6월 달에 있는 아스코학회에서 11개 초록 발표를 하면서 이 리버세라는 이미 기존에 있던 키트루다라든지 또는 아시겠지만 그 경쟁사 있지 않습니까? 경쟁 약물보다 이 생존 이용률, 생존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결과 발표가 나면서 주가가 그거에 더블업돼서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온 이 아스코학회에서 면역 항암 관련해서 이 리보세라님이라든지 또는 이 캄레니주맙 이 병역요법에 대한 또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료가 세 개가 중첩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HLB는 기대감에 사실 상당히 많이 반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FDA 통과가 제일 큰 재료겠지만 지금 입장에선 이 바닥에 있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죠? 이 재료들이 분명히 여지없이 HLB 주가에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오래 기다리신 만큼 지쳐 있는 거 압니다. 그죠? 하지만 여기서 내가 투자 여력들이 있다면 지금 되려 이런 자리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소금과 같은 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요. 사실 이 증권사에서 오래 다녔다고만 해서 사실 모든 이 차트적인 부분들을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종목 소통만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종목들을 여러분께 지금 안내 드리고 있고, 특히 이 HLB라든지 정말 갈 수 있는 종목인데 아쉽게 손절하실 것 같은 그런 종목들은 디테일하게 정말 돈 많이 드려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혼자서 타점이라든지 전략 잡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방 소통방 무료입니다. 들어오실 때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게 제 월급과도 같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입장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010 번호 한번 적어드릴게요. 8486에 8035번 제 번호입니다. 해당 번호로 우리 HLB 앞에 알파벳 H라고 문자 하나 넣어 놓으시면 제가 답장을 통해서 해당 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넣어 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실 때는 저희 방 최초 들어오신 분들 있죠. 이분들은 지금쯤은 한 번쯤 꼭 좀 점검을 하셔야 돼요. 평균 단가 얼마에 사놓으셨고 내가 투자금 대비 비중은 몇 프로나 되는지 한번 보내놓으시면 제가 이 부분 좀 잘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안내를 드릴 테니까 지금보다 좀 마음 든든하게 가져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내드릴 때 지금 클래스 1으로 사실 판정될 수 있다는 재료들이 계속해서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 볼 수 있는 링크를 하나 넣어드릴게요. 이거 제가 준비한 링크이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보시면 이 클래스 1이 될 경우 5월 말이 되던 6월 초이 되던 8월 달에서 9월 달에 허가까지 나올 수 있다는 이런 확신적인 그런 재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진양곤 회장도 이런 이 재료들 안에서 사실 골라서 말씀을 준 거 보니까 저는 좀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손실 중이시더라도 힘내시고요. 제가 이 소통방 통해서 앞으로 열심히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저는 사실 제가 이 증권가 경력들을 말하는 게 잘난 체 하려고 말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죠? 자, 다만 차트나 타점적으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부분들을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특히 지금 같은 시장 속에서 종목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개인들 필요한 건 언제도 내일도 그제도 오늘도 수익입니다. 그죠? 수익이 제일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산운용을 거의 그래도 큰 자금을 오래 했다 보니까 중장기 종목이든 단기 종목이든 이 단타 종목이든 간에 세력들의 루틴들 있죠. 각각 다른 루틴들이 숨어져 있고 창구 물량까지 전부 다 확인하면서 재료와 부합되는 이런 부분, 전략적인 부분으로 여러분께 이 신규 종목이나 수익 날 수 있는 종목까지 좀 안내를 드려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6.3 대선이 이제 내일 코앞이고 오늘부터 사전투표 들어가는데 이제는 정치 테마는요. 사전투표 들어간 오늘 첫날이었죠. 이러기 때문에 일부 종목은 상승할 수가 있어요. 기술적인 상승이에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뭐 당선 후보 입장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을 때는 정책주들은 그래도 좀 올라갈 수 있긴 한데 지금 여기서 하루 일단 시청이 너무 가볍다라든지 그냥 이 인과관계 자체가 너무 얕은 종목들은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제가 뭐 단기적인,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 중에서 단기적인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고 단기 수익이 필요해도 바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6.3 대선이 끝나고 난 후에 대세 상승장이 한번 분명히 올 겁니다. 기간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야. 보름이 될지 한 달이 될지. 하지만 경기 부양책들이 빠르게 올라올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사실 대세는 오거든요. 이런 장에서 주도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해당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을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제가 이런 전략들을 좀 드리는데 일단 제가 운영하고 있는 직접 눈으로 보여드리는 노다지방 같은 경우 전 하나입니다. 무료방은 하나고요. 해당 방에서는 바쁜 개인들 고려해서 종가 베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아무 때나 사서 뭐 다음 날 우리가 팔 수 있는 시간대는 딱 정해질 수는 없잖아요. 뭐 출근해서 바로 못 팔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언제 팔아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통해서 그래도 하루 현재는 다행히 단기성 자금들이 시장에 돌고 있기 때문에 8에서 10%까지는 안전하게 수익을 좀 초과해서 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보는 건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아스코아케부터 ESM까지 이슈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좀 요즘 제가 매는 게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사실 그랩바디 그 B 부분 관련해서 추가적인 이슈가 분명히 나올 것 같긴 한데 차트적으로 지금 뭐 사실 자리가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가지신 분들한테는 추가 매수 사인을 드리긴 하는데 ABL 바이오, 신데카라든지 리가캠도 나쁘진 않은데 중요한 건 지금 CDMO가 움직여요. 무슨 말이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물적 분할하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의약품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추세를 탈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뭐 이 원전 테마 조방원 섹터처럼 6개월 동안 이런 거보다는요. 제약바이오는 한 달에서 두 달 동안 바짝 한 150, 200%까지도 오를 수 있는 부분이라 CDMO 관련해서 이 재료를 납품하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자재 기업들이
눈에 잘 안 띄어요. 시총이 낮기 때문에 큰 손들을 잘 안 건드리는 대신에 단기 세력들이 건들다 보니까 급등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으로 한번 전 추천을 드려볼까 해서 이 종목들은 미리 준비를 해놨고요. 유튜브에 공개되진 않게 해서 제가 따로 문자 통해서 도움드릴 수 있으니까 뭐 수익 날 수 있는 종목까지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노다지방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노다지방 이미 입장하신 분들 많으시죠? 자, 보시게 되면 어제 같은 종목들도 그래요. 이 이스트에이드 같은 경우, HD 현대, 그다음에 한화, 형지글로벌 종목들이 다 느낌이 다르죠. 왜냐하면 이스트에이드 같은 경우는 지능형 AI 관련주로 오늘 선거 첫날이다 보니까 정책 테마로 제가 기술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5.15%이 정도면 정리하셔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HD 현대 같은 경우는 태양광 관련해서 단기 테마긴 한데 주가가 사실 이 이슈가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8.22%인데 조금 홀딩을 시킨 겁니다. 하나그룹주들 시총 낮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그래서 하나 같은 경우는 조방원 섹터가 어저께 눌렸기 때문에 가기 시작하면 하나가 먼저 움직일 수 있다 판단을 드렸어요. 오늘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2.40%까지 올랐죠. 근데 하나가 더 지금 크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8%면 아주 안전하게 좀 올라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순환매를 정확히 보고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해당 방 들어오셔서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씀 주실 때 똑같습니다. 일단 저한테 이 HLB, H라고 문자를 주실 때 내가 노다지방에 직접 참여를 원하신다 하신 분들은 H 노다지라고 보내주시고요. 자, 말씀드렸던 이 주도 섹터 있지 않습니까? 지금 CDMO 관련해서 재료가 있는 이 주도 섹터에 대한 부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이 종목 통해서 계좌 사이즈 2배 이상 만들어 보자는 의미니까 H 2배라 문자 주시면 제가 재료랑 타점들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타점까지 정리를 해서 문자 넣어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대응하시다가 갑자기 뭐 눌림들이 온다 좀 이상하면 다시 제 번호로 제 안내 문의 주시면 제가 애프터까지 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번호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010-8486에 8035번입니다. 예, 기억해 주시고요. 자, 기억이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핸드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조회수 옆에 더보기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이거 한번 누르시면 밑에 자동 문자라고 써 있죠. 링크 한 2초 정도만 누르면 제 번호 따로 누를 거 없이 바로 핸드폰 창에 문자 보낼 수 있게 바뀔 겁니다. 이렇게 이용하시거나 또는 밑에 보시면 종목 소통 링크 별도로 있으니까 편하신 대로 소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소통방에서 HLB 최적 타임 다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